MBC 2시의 취재 현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4월 13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법을 어겼거나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중국 당국의 단체 관광 금지령 이후 1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으며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해킹해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 8명이 붙잡혔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거나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어도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 서혜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서면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 원장의 국회의원 재직 시절 행위와 관련해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나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어도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위법 여부와 관행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이 두 가지를 해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야 각 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SNS에 남겼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 원장에 대한 해임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같은 당 정태욱 대변인은 사실상 김기식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한국당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병우 감싸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고요.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김 원장을 빨리 정리하고 시급한 국정과제와 국가 대사에 전념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고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한다며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결국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이번 국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네, 선관위는 어제 오후 늦게 청와대로부터 질의서를 받아 조사 2과에 배당한 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2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부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 출장 등 나머지 3개 사안은 선관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최대한 조속하게 검토하겠지만 이번 주말까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혜연 기자였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출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원장에게 출장비를 지원한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본점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전 남은 정치 후원금으로 셀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미래 연구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비핵화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멋진 일이 될 거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거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보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주 재앙적일 거라며 선을 그었고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자신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과거 역사 속의 다른 합의가 들어가 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게임을 할 사람은 아니라며 신중히 대북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아주 멋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한 폼페이오 지명자는 상원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이달 말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미국을 전격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아주 유익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 직전 취재진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백악관에서 볼턴 보좌관과 1시간가량 회동하며 한미양국 안보사령탑 간 한라인 구축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가족 사진까지 메신저에 미리 등록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해킹해 지인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7살 강모 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해킹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얻었고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프로필 계정까지 가족 사진으로 등록하고 한 번에 100만 원 이하의 돈을 요구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또 인터넷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도 함께하면서 지난 1년 동안 191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국내에서 범죄에 이용할 은행 계좌를 수집하고 가로챈 돈을 수금하거나 중국으로 보내는 업무를 나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8억 원가량이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송영근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8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한동안 발길이 끊어졌던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3% 늘어 4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낸 잠정치긴 하지만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건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1년 전인 지난해 3월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 관광 금지령을 내리면서 중국인 방문객 수는 예년보다 최고 60%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달 들어서야 처음으로 상승 추세로 반전된 겁니다. 평창올림픽 특수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지가 적자를 보일 정도로 침체됐던 관련 업계엔 반가운 조짐입니다. 당국은 분위기 자체는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본격적인 회복세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하순 2년 만에 재개되는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도 중국인의 한국 여행 활성화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 김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심정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여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해임당한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취업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라는 점 등을 가볍게 여긴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와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SNS를 통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연극인 이윤택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극인 이윤택 씨 성폭행 수사 청원 답변에서는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밝혀졌다면서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예방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 사실 여부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며 업무상 지위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7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일해화학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지역 소방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화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라 아직 내부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공장 근로자 300여 명을 대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오는 19일부터 성인 요금에 한해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츰 흐려져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 30에서 7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50mm가량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2에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2시의 취재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